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 알칼리 토금속.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를 중심에 놓고 공부를 합니다. 알칼리 금속에서는 주로 이제 나트륨을 공부를 한 다음에 나트륨과 비슷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칼슘을 주로 하고 얘랑 비슷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첫째로 이쪽에서 알칼리 토금속에서 첫째 칼슘을 좀 볼까요? 칼슘은 발음 잘 하나요 못하나요? 그냥 칼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중에서 발음을 잘 합니다. 왜냐? 우리 이렇게 했잖아.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핵과 전자 간 인력은 작아지고, 그래서 전자가 잘 떠난다. 그럼 전자 떠나면 엄청나게 혁신적인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칼슘인데 첫째, 칼슘이 녹이 잘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산소를 만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화학식 어떻게 맞을 거야? 이거 공기 중에 산소하고 얘하고 1대1로 만났대. 그러면 두 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산화칼슘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산화칼슘. 그죠? 이거 생석회라고도 해요. 생석회. 석회자가 들어가면 칼슘이로구나, 소다자가 들어가면 나트륨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도 봤냐면 원소 분석장치 기억나나? 여기 시료를 넣어서 막 태워 이쪽으로 공기를 집어넣거나 산소를 집어넣고, 여기에 요런 놈 해가지고 여기가 염화칼슘관,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소다 석회관이란 말이야. 소다 석회관에 뭘 넣은 거냐? NaOH하고, 이거 고체입니다.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고체고, 이거에다가 CaO 넣은 거야. CaO.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연습했던 게 뭐냐? 금속 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무슨 성 된다? 무슨 성? 염기성 된다. 그래서 금속 산화물은 우리가 공식처럼 염기성 산화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서 공부할 때 비교, 나트륨이 산소와 만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알칼리 금속이든 알칼리 토금속이든 어떤 금속이든 여러분이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금속이 산소와 만났으니까 금속산화물이고, 금속산화물은 공식처럼 염기성 산화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금속산화물은 무슨 성? 염기성 산화물. 봐봐. 이쪽이 알칼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과 만나도 알칼리성, 산소와 붙어도 결국에 물에 들어가면 또 알칼리성, 이렇게 되니까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이거 안 쓰고 눈으로만 하는 베이비들이 있다. 가서 샤프펜으로 손가락을 깍깍 찔러 줄 거야. 빨리빨리 안 쓰면. 그럼 공부할 때 무슨 비법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보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자, 그럼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얘가 물을 만났어. 이렇게. H2. 그냥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 하나만. 이렇게. 그러면요, 얘가 CaOH2가 돼요. 이거 뭐야? 수산화 칼슘 강염기. 얘가 물을 만났어요.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산화물이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니까. 염기성. 그죠? 그럼 얘가 OH-니까 얘는 플러스 1가잖아. 나트륨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몇 개 생긴다고? 2개. 이렇게.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속 산화물이, 금속이 산소와 붙어서 금속 산화물이 물과 반응하면 뭐 염기성을 만드니까 뭐라고도 한다? 염기성 산화물이라고 한다. 미루어 짐작한데 반대잖아. 비금속은. 그러면 비금속 산화물은 당연히 물과 만나면 무슨 성이 돼? 산성이 돼. 그러니까 무슨 성 산화물? 산성 산화물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무작정 막 외우는 것 같지만 무기도 약간의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를 알고 외우면 정말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니까. 우리가 헷갈림을 반으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리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말이로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aOH2가 강염기잖아. 강염기인데 수산화칼슘 강염기입니다. 얘가요 누굴 좋아하냐? 이산화탄소를 좋아해요. 왜? 얘는 비금속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비금속 산화물 나중에 할 거니까 굳이 여기서 막 복잡하게 안 쓰고, 얘가 물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H2CO3 탄산이 돼요. 여러분 먹는 콜라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뭐 병에다가 넣어서 고압으로 꽉 눌러서 많이 녹여놓은 게 탄산음료라고. 별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봐봐. 얘는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인데 강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를 좋아하잖아. 반대. 그래서 옛날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연애론을 썼어요. 키 큰 남자가 왜 키가 작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느냐. 키 큰 사람은 좀 작아지고 싶고 작은 사람은 크고 싶으니까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연애론 쪽에 아주 원시적이고 뭐 심플한 논리를 말하던 사람이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뚱뚱한 사람은 가녀린 사람하고 호감을 느끼고 뭐 이렇다 이런 식이야. 맞는 측면도 있는데 잘 맞진 않아. 그러나 여기선 정확히 맞습니다. 자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좋아하고 N극 S극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염기성은 반대인 뭐? 산성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둘이 만날 수밖에 없어. 우리 둘이 만나서 이놈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산소 하나 빼내면 여기 OH인데 산소 하나 빼내고 나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H2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탄산칼슘이잖아. 석회암의 주성분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만나서 석회암이 만들어졌어. 석회암이 물에 녹으면 잘 녹지도 않아. 아주 조금 녹아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자 산성염, 정염, 염기성염 중에 뭡니까? 얘는 산성염, 정염, 염기성염, H도 없고 OH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정염이야. 됐나요? 정염인데 이놈이 물에 잘 녹지도 않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물에 잘 안 녹아. 근데 조금 녹았다 이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액성은 뭐야? 액성은 강염기에서 왔죠.
강령기에서 왔죠. 약살에서 왔죠. 싸우면 누가 이겨? 강한 놈이 이겨. 그죠? 그래서 액성은 약, 염기성. 석회암은 뭐가 쌓여서 된 거야? 조개 껍질이나 소라 껍질 이런 거야. 그지? 소라나 뭐 이런 거, 조개. 껍질의 주성분이야. 산호초 이런 거의 주성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밭이 산성비가 와가지고 밭이 영 농사가 안 돼. 그럼 뭐 조개 껍데기나 이런 거 막 주워다가 막 석회가루 막 이런 거 밭에다 뿌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낼 게 아니고 요거를 있잖아.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막 불어넣어. 이산화탄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이게 물이 있는데 요거를 이산화탄소 계속 불어넣어주면 탄산이 될 거잖아? 그럼 탄산이 돼. 근데 얘는 뭐야? 염기성이야. 산성하고 염기성은 좋아하잖아. 그지? 좋아하니까 이제 얘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CaHCO3 2 아쿠아. 요걸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막 써져 있는데 시험지에 막 써져 있는데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아 이거 선생님이랑 이거 했던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별거 아니야 알고 나면. 자 얘가요. 내가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뭐 물도 나오고 뭐 이산화탄소도 나오겠지. 요 과정이 뭐랑 똑같으냐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게 뭐냐? 종유성 만들어지는 거죠. 시험 문제에 석회수를 녹여서 포화 수용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간단히 뭐라고도 하냐면 석회수라고도 합니다. 들어봤죠? 석회수 들어봤지? 석회수.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콜라 사이다 빨아먹는 빨대로 여기다가 빨대로 이걸 딱 물고 보글보글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하고 있냐? 석회수에 뭘 공급을 해?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 그럼 뭐 생겨? 탄산가스 고체가 생겨. 그래서 여기가 뿌옇게 돼요. 여기가 뿌옇게 돼. 우윳빛으로. 요 놈이 가루가 돼서 막 여기 빡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할 일도 없고 막 인생이 정말 재미대가리도 없고 그래서 주행을 앉아서 계속 불고 있는 거야. 불고 있어. 그랬더니 이거 점점 투명해져요. 왜? 이 만들어졌던 놈이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지고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때? 물에 녹았잖아. 아쿠아니까. 그래서 다시 투명해집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요.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계속 이산화탄소를 CO2를 불어넣는 시간이지. 그래서 이거에 이 실험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친전 관계의 그래프를 골라라 그러니까 다 골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생각을 해서 뭘 답을 찾고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들어갔느냐 말았느냐, 외웠느냐 말았느냐, 수업 시간에 딴짓 했느냐 말았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무슨 여기에 응용이 있어. 무슨 심오한 게 뭐 있습니까? 개뿔이야. 근데 그걸 했느냐 말았느냐 그냥 결판 나는 거야.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야. 자, CaCO3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한 거 한번 응용해 보자. 탄산칼슘에 염산을 부었다.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HCl을 넣었어. 탄산 무식갱이에다 산을 넣으면 뭐 나온다? 이산화탄소 나온다. 보글보글 나오는 기체는 뭐다? 이산화탄소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얘를 허블락에 가열을 했다. 가열을 했는데 여기서 불라불라한 기체가 나오더라. 이 기체는 탄산칼슘에 염산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기체와 같다. 그러면 오케이 때려줘야지. 왜? 열분해하면 CO2 발생한다. 이거 같잖아. 이거 Na2CO3만 열분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족은 뭐 이게 사의 Mg도 물과 반응하는데 얘는 찬물과 빠르게 폭발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게 뜨거워야 돼. 그래서 MgOH2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요래요. 얘가 물속에서 OH-가 잘 안 나와. 그냥 붙어 있어. 그래서 얘가 용해도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OH-가 많이 생겨 안 생겨? 많이 안 생겨. 그러다 보니까 약염기야. 약염기니까 우리가 먹어도 위험하지 않아. 위산이 많으면 H+가 얘를 만나서 물이 되니까 위산 과다에 뭐 산을 제거하는 용어로 씁니다. 이걸 뭐라 그래? 제산제. 됐나요? 위산 과다 위궤양의 뭐 겔포스 이거 있잖아. 한잔 하고 나면 겔포스. 노란 약, 노란 봉투 겔포스. 약염기. 그래서 제산제로 쓸 수 있다. 거꾸로 수산화칼슘과 달리 수산화마그네슘은 제산제로 쓸 수가 있대. 수산화칼슘 제산제로 쓰면 위가 다 녹은 거 아니야. 강염기니까. 그치? 단백질 녹이니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MgOH 수산화마그네슘이 용해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산화칼슘과 달리 뭘로 쓸 수 있다? 제산제인 의약품으로 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으로는요, 마그네슘은 MgCl2. 이거 어디에 있냐? 바다에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간수야, 간수. 간수. 옛날에 두부 제조에 이걸 쓴 겁니다. 소금은 짜잖아. 이건 여러분이 먹어도 짠맛을 잘 못 느껴. 자, 여러분 Mg2+가 봐봐. 단백질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클로리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지밀은 친수성이니까 배지밀을 가져다가 책상에 놓고 기다려. 언젠가 얘네들이 가라앉을 거야. 가라앉을 거야. 기다려도 잘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우유 갖다 놓고서 어머나 얘가 가라앉을 거야. 기다려도 가라앉아. 왜? 여기 있는 단백질들은 친수성 콜로이드이기 때문에 친수성 콜로이드는 뭐 물을 좋아하니까 물에 골고루 퍼져서 절대 잘 앙금이나 가라앉지 않는다. 신비의 요구르트 내가 발효하고 있는데 얘는 우유의 단백질들을 이렇게 뜨게 만들어. 쫙 보여줄까? 얼마나 신기한지 이따가 내가 쉬는 시간에 갖다 보여주죠. 얘가 분리가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얘가 2+잖아. 얘는 표면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봐봐. 단백질이 있는데 이놈도 표면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여러분 얘가 땡기겠어? 밀치겠어? 이거 무슨力이라고 그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길이니까 밀쳐. 청력이지, 청력. 청력을. 그런데 얘랑 얘가 난 플러스가 좋아 이렇게 와서 붙고, 얘도 난 플러스가 좋아 이렇게 붙었어. 그랬더니 전체가 전하량이 제로가 됩니다. 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체가 합쳐져서 얼마? 제로가 됐잖아. 전하량이 제로가 되면 청력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뭐 분자간 1력만 남아요. 그래서 서서히 엉겨 붙습니다. 그게 뭐야? 두부이자 요거트.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콜로이드라는 용어 좀 알아두시고요. 투명해, 불투명해? 불투명해. 콜로이드가 있으면 불투명해요. 불투명. 용이. 그래서 침전이나 앙금을 만들려면 침전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책으로 또 조금 체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이 정도 하고, 황산바륨이라는 놈이 있어요. 황산바륨. 여기 베마칼스바라 요거니까. 그 시험 내는 게 요런 놈이나 내지 이런 거 시험 안 내는 거야. 이런 거 이거 거의 잘 안 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대만 나왔죠. 갈비뼈하고 여기 위장이나 이런 장이 잘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황산바륨을 먹고 사진을 찍으면 장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해서 영상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앙금인데 이거를 조영제라고 합니다. 조영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황산칼슘. 봐봐. 탄산칼슘은 석회암이나 조개 껍데기니까 그럼 물에 잘 녹는다고 해야 돼? 안 녹는다고 해야 돼? 안 녹는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탄산칼슘은. 그럼 황산칼슘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황산바륨은 물에 녹지 않는 앙금입니다. 그거. 얘는 요건데 뭐라고 하냐면 석고라고 해요. 석고. 이제 저기 이제 뭐 물 조금 이렇게 있고 이런 건데 여러분 깁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석고상. 그래서 이것도 물에 잘 안 녹는 거야. 이제 앙금으로 표시할 때는 앙금인데 약간 완벽한 황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세모 정도. 자, 이제 그 칠판에 그려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럼 교재를 봐도 좋고 교재를 좀 보면서 여러분 이제 책 읽을 때 어디를 좀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읽을 거냐. 304쪽 우리 책 이거 제일 앞에 줘. 304쪽. 여러분 그 혹시 이 책을 안 가지고 오는 학생들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 단체 카톡에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까봐. 304쪽하고 5쪽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조금 익숙해지면 되고 막 딸딸 외고 이럴 거 없습니다. 우선 금속이 뭐냐, 비금속이 뭐냐, 금속결합이 뭐냐, 뭐 이온결합이 뭐냐, 뭐 이런 용어들 그냥 쓱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형 원소라는 말하고 전이 원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 알면 뭐 개뿔도 아닌데 모르면 또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더 어렵게 공부를 해요. 그럼 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 별거 아니야. 봐봐. 여기 움푹 들어간 대로 확 잘라버려요. 이렇게 확 잘라버려요. 그럼 여기가 다 전이원소 또는 천이원소라고 하거든요. 전이원소. 그 다음에 여기가 전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족하고 2족 전형원소를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구라까지 돼 있잖아. 구라까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여기가 전형원소. 전형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형적인 한국인, 전형적인 일본인, 전형적인 물란서인. 딱 틀에 틀에 딱 맞는다. 틀에 딱 맞게 갖춰져 있다. 잘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전이 올마간다 이런 뜻입니다. 올마간다. 천이, 식물 천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전이 또는 병원근이 올마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거나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원소를 전형원소, 그 다음에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중인 원소를 전이원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오비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뭐야? 전형원소다 이러면 되는 거야. 구리나 아연 여기 스틱 빠꾸려 망칠거리 구라쟁이 하는 이 구라까지 이거 뭐야? 스틱 빠꾸려 망칠거리 구라 이게 뭐야? 전이원소라고. 이거 알면 되는 거야. 요 밑에 거 잘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물어봐야 구리 밑에 뭐? 은 밑에 뭐야? 금. 그러면
그러면 금은 전이원소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여기 있잖아. 그지? 전용원소, 전이원소. 여기서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섹션 정리 이런 거 좀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비금속을 우리 책에서 먼저 했는데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서 왼쪽에서 하다 보니까 금속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어디로 가냐? 330 몇 쪽에? 337쪽. 여기 이제 불꽃 색깔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루비디움 세슘 이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의 불꽃 반응 기에 루비디움하고 세슘 나와 있는데 세슘은 시험 잘 안 내긴 해. 근데 나는 헷갈리니까 여기 니나 칼루세 뭐 이렇게 루비디움 세슘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냥 냅둬버려. 그런가 보다. 이게. 자. 뭐 알칼리 금속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 특유의 불꽃 반응이 있다. 전자 잘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표 잠깐 보겠습니다. 전자 배치가 21, 281, 2881, 2881 제일 바깥에 제일 오른쪽에 112 최급 전자가 하나다. 이거 보여주는 거지. 볼 수 있지? 표에서.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반지름이 커지니까 핵과 전자 간 인력이 크다 작다? 아래로 갈수록 작죠. 그러니까 전자가 잘 나가죠. 잘 나가니까 잘 변하죠. 여러분 전자 하나 변하는 건 화학에서는 엄청난 변화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1과 양면이 잘 된다.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위로 올라갈수록 융점, 녹는 점이 높아진다. 아래로 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됐나요? 이게 금속 결합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봐봐.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칼리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얘를 당기고 얘도 얘를 당긴단 말이야. 그런데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우리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핵과 전자 간 거리가 멀지? 멀면 세게 당겨 살살 당겨 살살 당기니까 무너뜨리기가 어때? 쉬워.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알칼리 금속은 녹는 점이 낮다. 되겠습니까? 상상이 돼?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핵과 자유전자 간 인력이 약하니까 쉽게 무너지니까 열을 조금만 가해도 녹을 수 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진다.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기억됩니까? 오케이? 그런데 원래 비금속은 나중에 할 건데 있잖아. 여기에 할로겐에서 하도 이걸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막 자꾸 질문하니까 여기서 그냥 아예 그냥 한꺼번에 비교를 하는. 자, 여기는 아래로 갈수록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나 아래쪽으로 갈수록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약해지면서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대. 봐봐. 여기는 선생님 왜 여기는 녹는 점하고 왜 여기는 끓는 점이에요? 똑같이 하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기는 금속이 다 고체야. 고체니까 뭘 이걸 끓여 그냥 녹여본 거야. 여기는 기체나 백체야. 그러니까 그냥 끓이는 게 쉬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잘 들어라.
플로린하고 전자를 공유합니다. 염소하고 전자를 공유합니다. 자, 공유결합을 땡땡 했는데 여기도 아래로 갈수록 커지니까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어때? 멀어지잖아? 맞나요? 멀어지니까 결합을 세게 하겠어? 약하게 하겠어? 마찬가지로 약하게 합니다. 맞나요? 자, 할로겐은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고 원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여기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을 세게 한다, 약하게 한다. 아래로 갈수록 약하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할로겐은 아래로 갈수록 공유 결합력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 끓는 점이 낮아야지. 아, 왜 그래? 막 높아진대, 왜? 왜 그러냐면 이 결합이 약하면요, 이걸 끊는 것보다 이걸 끊는 게 쉽고 여기는 더 쉽고 여기는 더 쉽습니다. 녹인다, 끓인다 이 말은 여기에 공유 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플로린보다 염소가 공유 결합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가 조금 들어간다, 더 조금 들어간다, 더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 그래? 공유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겐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결합 에너지가 일단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끓는 점은 요 금속에서는 있잖아. 요 금속에서는 금속 결합력하고 이게 작아지니까 녹는 점도 낮아진다. 이게 딱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래로 갈수록 공유 결합력이 약해졌어. 공유 결합력이 약해졌어. 이 말은 뭐하고 관계가 있었냐? 결합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대. 그래서 공유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렇게 간 거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이제 끓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금속은 분자가 없어요. 근데 얘는 분자잖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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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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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끓는 점은 뭐냐면 있잖아. 여러분이 끓일 때 이 분자에서 F2라는 분자에서 이걸 끊어서 끓이는 겁니까? 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요 인력을 끊어서 끓이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액체로 돼 있는 요 놈이 하늘로 날아가. 사요나라 액체로 있는 베이비들아, 나는 기체로 자유롭게 떠나간다. F잖아. 결합 에너지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 여기 그대로 있잖아. 공유결합이. 그럼 뭐만 끄는 거냐? 옆집에 있는 얘하고 정들었단 말이야. 야, 우리 가족 혼연일체가 돼 있어. 근데 옆집하고 정든 거야. 옆집하고 정든 것만 이기고 가면 된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 요 분자와 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니까 분자 간 인력을 극복하고 기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아래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고요. 무겁죠? 전자도 많죠? 그러면 무극성 분자의 분산력이 커진다. 자, 좌우대칭. 좌우대칭이니까 무극성 분자잖아? 무극성 분자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 분자 간 인력이 커지니까 뭐야?
얘보다 얘가 여기에 인력이 커지니까 얘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보다 있는 놈이 끓는 점은 높다. 됐나요? 결합 에너지는 작다. 얘보다 얘가 분자간 인력은 크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반응이 없으니까 불안해. 아리가또. 이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땡큐 아니야. 정리됐나요, 여러분? 네? 아직도 헷갈려? 아니, 그러니까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런데 금속에서 꼭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작은 놈들이 전자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공유결합 자체는 세게 한다고. 요거보다 이게 공유결합력이 세다. 됐나요? 오케이? 근데 끓인다는 거는 요 공유결합을 끊는 게 아닙니다. 금속에서는 요 금속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금속에서는 금속 결합을 끊어야 녹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분자에서는 공유 결합이 돼 있지만 여기에 분자가 이렇게 있고 요 분자 사이에 요것만 이기면 얘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니까 이걸 굳이 안 자르는 거야. 그래서 분자에서는 끓는 점과 공유 결합력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오케이? 그럼 뭐가 관계가 있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요 인력이 끓는 점과 관계가 있는 거야.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요 공유 결합을 세게 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요 결합을 끊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요 결합을 끊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이거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아래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 아래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져서 분자간 인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정리됐나요? 혹시 아직도 헷갈리면 이따가 또 우리가 선생님은 하루 종일 죽돌이잖아. 학원에 죽 때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맞을까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불쌍한 게 학원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저를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시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게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알칼리 금속은 알칼리 금속은 그럼 이것도 같이 하자. 자, 여기가 나트륨이고 마그네슘이 있어. 그지? 자, 얘는 봐봐. 얘는 아래로 갈수록 금속 결합력이 여기 약해져가지고 녹는 점이 낮아져. 그러면 여러분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은 또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얘는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는 뭐야? 제곱전자 2개니까 2 플러스잖아. 그치? 거기다가 봐봐. 반지름도 좀 작아지잖아? 거기다가 전하량도 2배잖아? 그러므로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무슨 결합을 세게 해? 금속 결합을 세게 하네. 그래서 녹는 점이 어떻게? 높아진다. 됐나요? 그치? 그러면 칼륨보다 칼슘이 반지름도 작고 전하량도 크고 그러므로 금속 결합을 세게 하니까 녹는 점이 높아진다. 됐나요? 나트륨보다 칼륨이 커지니까 핵과 전자 간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금속 결합을 약하게 한다. 금속 결합을 약하게 하니까 녹는 점이 낮아진다. 됐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놈들은 아래로 갈수록 결합이 약해진다. 맞죠? 이거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 근데 분자간 인력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보다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커져.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분자간 인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아래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 됐나요? 공유결합이 약해지니까 여기가 약해지니까 결합 에너지가 작아진다. 아래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까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잘 정리하세요. 나중에 또 이제 선생님 설명 들을 때 좀 알 것 같았는데 또 집에 가서 책 읽다가 이러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요, 좀 빠르게 아래로 갈수록 니나 칼루세인데 전자배치 최각전자가 하나다. 이거 정도 쫙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 커지고 이온 에너지 작아지고, 그죠? 금속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녹는 좀 낮아지고. 이거 외울 일이 아니란 말이야. 다 됐죠?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특징이 물에 떠서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 그만큼 가벼운 금속이 있다. 그런 얘기야. 누가 뜰까요? 밀도 한번 봐봐. 0.0534, 0.970, 0.860. 얘네 물 밀도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물에 떠서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금속은 몇 가지? 리튬, 나트륨, 칼륨 3가지. 됐나요? 그 다음에 원자 반경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반응 빨리 노라볼까 정도 알고, 뭐 루비딘 빨간색이네요. 그 다음에 세슘 청색이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나는 헷갈리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루비디움. 이게 니나 칼루세에서 야 칼륨은 보라색 했잖아. 아 여기 헷갈리면 그냥 난 붓기 생각하기로 했어. 여기는 빨간색 물이나 붓기가, 여기 밑에는 파란색이야.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 루비디움하고 세슘 붓기 생각하면서 나는 헷갈리니까. 니나 칼루세. 루비디움 빨간색, 세슘은 파란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338 갈까요? 거기 보면 나트륨이 산소와 붙어서 산화나트륨 되는 거 보이시죠? 화학식만 봐. 그냥 뭐 읽어.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나트륨이 물과 만나가지고 수소 발생한다. 나죠? 네. 물은 NaOH 되니까 강염기.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 NaCl 수용액의 전기분해 이온 막법, 이온 교환 막법 2번 동그라미 요거 별표가 이온 교환 막법, 이온 교환 막법.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수산화나트륨 물에 녹아서 흡을 나게 물이 뜨끈뜨끈해져. 그러면 뜨끈뜨끈해지면 발열이야 흡열이야? 응? 그렇지. 뜨거워지면 무조건 발열. 차가워지면 뭐? 흡열. 그렇지? 뜨거워지면 뜨발. 시발이 아니고 뜨발. 뜨거워지면 발열.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잖아. 우리 뇌가 뭘 하나 알잖아. 그럼 그 뭘 알고 있는 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기도 해. 어쨌든 여러분이 스티로폼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NaOH를 딱 넣어. 근데 얘는 강염기란 말이야. 강염기고 무슨 성도 있다고 그랬어. 물을 막 빨아들여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물을 뺏어서 그냥 책상에서 먹고, 그렇지. 좋아해서 물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때? 막 싸늘해져,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체온이 올라가. 이거 좋아하면 무조건 온도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오늘 만나면 기도 추적추적하고 막 귀찮다, 체온의 변화도 없어 막 이러면 헤어져 그냥. 근데 겨울에 있잖아, 막 춥대. 그럼 바깥 탁 벗어서 탁 주고, 야 춥지? 그러면 괜찮아. 이건 뭐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연락이 돼 있어.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그래서 수산나트륨이 허블나게 물을 좋아하잖아. 퐁당 들어가면 자 여기 온도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온도계가 올라가면 발열이면 델타 H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는 통장이야, 통장. 여러분 열이 밖으로 나가면 열 나는 거잖아.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는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음수 되는 거야. 이거 변화량이야. 이거 변화량.
그래서 발열은 델타 H가 마이너스야. 통장좀 줄어들듯이 우리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열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스의 법칙 할 때 이걸 써먹어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놈을 퐁당 물에 녹여서 HCl하고 중화 반응 시킬 때 하고 요놈을 일단 물에 녹인 다음에 요놈을 HCl과 중화 반응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보면 전체적인 열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방으로 가나 돌아가나 시작과 끝만 같으면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코스에 상관없이 시작과 종착역, 종점만 같으면 출입하는 에너지는 같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헬스의 법칙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때 실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거 말할 때 안 듣고 막 딴짓거리 하잖아? 그러다가 실험 딱 하면 이 자식이 뭘 묻고자 하는 거야. 그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문제가 그만큼 어렵게 느껴진다. 아시겠죠? 자, 물에 녹인 놈을 넣는 거하고 이렇게 고체로 넣은 거하고 그래서 에너지 비교하는 거 이거 다 헬스의 법칙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요거만 설명하고 좀 시작. 우리가 그냥 여기 소금물이 있어. 여기 NaCl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백금으로 합시다. 그냥 여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극이니까 얘가 7렐레 8렐레 나 가가지고 전자를 줘가지고 뭐 Cl2가 돼야지. 플러스 극에서 뭐 발생? Cl2 발생. 됐나요? 됐지? 예. 머릿속에서 막 하고 있겠지. Na 플러스 얘가 7렐레 8렐레 마이너스로 가요. 근데 얘는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전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기억나?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요거 리튬, 나트륨, 칼륨, 요거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알아야 된다. 요까지는요 마이너스로 가긴 갔는데 전자를 받지 않아. 전자를 받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플러스를 그대로 유지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전하량이 변치 않아. 전자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방전되지 않는 이온이다. 수용액에서 전기 분해할 때 방전되지 않는 이온은 어디까지야? 알루미늄. 알아야 된다. 알루미늄까지야. 니 극하나마 아라철 리주납 수구수은 백금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 그지? 극하나마 R까지 얘네들은 전자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대신에 물에 있는 요 수소가 가서 전자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가 됩니다.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H가 하나 또 나면 뭐야? OH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OH-가 H가 얘가 또 났대. 그래서 OH-가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물이가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OH-가 물에 생기고. 그럼 봐봐. 얘가 변하지 않고 물속에 요게 생기니까 물에 점점 뭐가 많이 생깁니까? 수산화 나트륨. 자, 공업용 수산화 나트륨의 제법은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수산화 나트륨을 공업적으로 만들 때 뭘 하는 거라고? 소금물을 전기분해합니다.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소금에다가 소금하고 수산화나트륨 섞여 있으니까 이 혼합물을 다시 분리해야 되고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짱굴 굴린 거야. 야, 이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개발된 게 이온막 교환법. 그래서 별표를 하라고 한 거야. 그림 봐봐, 그림. 이렇게 되면 여기 요런 놈 있어요. 가운데 양이온 교환수. 그림 보이시죠? 얘가 어떤 놈이냐? 구멍이 요만해가지고 봐봐. 나트륨 양이온은 전자를 잃으니까 원래
이놈이 최각전자가 이랬다가 전자를 하나 딱 이르면서 여기 오그라들었단 말이야. 오그라들어서 조그매질 거야. 그 요 구멍으로 룰랄라 해가지고 Na 플러스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근데 CL은 원래 요만했는데 전자를 하나 봤더니 얘가 전자 반발력 때문에 부풀어가지고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음이온들은 여기를 지나가 못 지나가게 돼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그래서 양이온만 이렇게 뻥뻥뻥뻥 지나갈 수 있게 해준 게 뭐야? 양이온 교합만. 그래가지고 자 Na 플러스가 여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Cl-는 너무 커가지고 못 가요. 여기서 뭐 OH- 생겼어. 얘도 통과를 못해요. 오직 얘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 똑같은데 이제 NA가 1로 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물이 아까 했잖아. 이렇게 수소가 발생하면서 OH-가 늘어나는 거. 봐봐. 얘가 늘고 Na 플러스가 오니까 여기가 NaOH가 어때? 계속 늘어나잖아.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수산나트륨을 이걸로 샥샥 빼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첨단 수산나트륨 제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이온막 교환. 오케이?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소가 나오잖아. 여기서 염소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 막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얘 따로를 얻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수소 따로 얻고 염소 따로 얻고 혼합기체로 얻으면 이거 분리하는데 힘들단 말이야. 거기다가 필요하면 여러분이 수소하고 염소 만나서 뭐야? HCl 되고 HCl을 어디 물에다 녹여요. 그러면 HCl 아쿠아가 돼. 그래서 이게 뭐야? 염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염산을 또 순수한 물질이래요. 미쳐버려! HCl이 염화수소 순물질, 화합물이고요. 물에 HCl 녹인 게 염산이야. 그리고 염산은 물과 HCl 염화수소의 혼합물이야. 혼합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화합물. 얘는 단체. 얘는 화합물. 얘는 물에 녹였으니까 염산은 뭐 혼합물. 헷갈리면 안 돼. 그렇지? 자, 좀 쉬었다.